여러분 혹시 군대에서 하는 군악대 공연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공연은 딱딱한 형식에 맞춰 진행되곤 하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군대가 모인 자리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단 한 번의 행동이 미군 장교들까지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계를 또 봤어요. 벌써 세 번째 보는 거예요. 5분 간격으로. 회의가 곧 끝날 것 같았고 저는 한시라도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리처드 맥케인 대령. 그게 바로 저예요. 미국 공군에서 20년을 보냈고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 군사학교에서 전략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세계는 단순했어요. 규칙, 규율, 명령. 그것만 있으면 됐어요. 사무실 벽엔 지도와 군사서적만 걸려 있었어요. 가족 사진, 개인적인 물건, 그런 건 없었죠. 군인은 강해야 했어요. 집중해야 했고 논리적이어야 했어요. 드디어 회의가 끝났어요. 서류를 챙기며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반짝이는 바닥 위로 제 구두 소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조용해서 좋았어요. 생각을 정리하기에 딱이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뜯어 읽어보자마자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국제군악 페스티벌? 황당했어요. 3일 동안 전 세계 군악대 연주를 봐야 한다고? 시간 낭비도 이런 시간 낭비가 없었죠. 음악이 군인과 무슨 상관이죠? 아무 상관없어요. 군인에게 필요한 건 힘, 전략, 무기, 감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감정은 약점이 될 뿐이니까요. 저는 학생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최고의 군대는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규율로 움직이는 법이죠. 나머지는 전부 소음일 뿐이에요. 봉투를 책상 위에 던지고 창밖을 봤어요. 훈련장에선 생도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완벽한 대응, 완벽한 타이밍. 군대에선 그게 중요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대령님, 들어가도 될까요? 마이클 스콧 대위. 항상 젊고 열정적인 얼굴. 너무 열정적이라 가끔 피곤했어요. 군인이라기엔 지나치게 밝고 지나치게 자주 웃었죠. 무슨 일인가, 대위? 귀찮다는 듯 물었어요. 대령님, 국제군악 페스티벌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함께 갑니다. 엄청난 경험이 될 거라던데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음악은 군사 전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기와 단결력을 높이죠. 사기? 코웃음이 나왔어요. 사기를 높이는 건 승리입니다. 승리는 더 좋은 무기와 전략으로 얻는 거지 음악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대령님. 그는 공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페스티벌 당일이 왔어요. 정장 군복을 입고 메달과 핀이 완벽하게 정렬됐는지 확인했어요. 이런 무의미한 행사라도 최소한 군인답게 보여야 했죠. 콘서트홀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각국 군인들이 다채로운 제복을 입고 있었죠. 마치 축제 같았어요. 저는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정석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마이클이 있었어요. 신나지 않습니까, 대령님? 그는 속삭였어요. 오늘은 20개국이 공연합니다. 정말 신나네요.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공연이 시작됐어요. 영국 왕립 해병대가 첫 번째였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제복을 입고 전통 행진곡을 연주했어요. 그 다음엔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음악은 다르지만 결국 다 똑같았어요. 다른 나라, 다른 제복, 같은 연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지루해졌어요. 군악대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실전에선 아무 소용없죠. 다 똑같군요. 제복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대령님, 다음은 한국 군악대입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군대요?
미국이 도와줘서 존재하는 군대 아닌가요? 그들이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의심스럽군요. 시계를 다시 봤어요. 아직 3시간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군악대 공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페스티벌이 끝나면 어떤 보고서를 먼저 처리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한 명의 한국 장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키가 크고 군인다운 완벽한 자세를 갖춘 사람이었죠. 프로그램을 보니 그는 한국 군악대의 지휘자인 이승현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지휘봉을 들기 전에 갑자기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더니 관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90도로 완벽하게 숙인 몸, 옆구리에 붙인 팔, 그리고 이어서 따라하는 군악대원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몇 초 동안 이어진 깊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군인들은 원래 경례를 하지 이렇게 인사하지 않거든요. 대체 누구를 향한 인사일까 싶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앞줄에는 낡은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고 가슴에 훈장을 단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하얀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의자 팔걸이를 잡고 있는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지 해밀턴이에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어요. 10명이 넘는 한국 군악대원들이 한 명의 노인을 향해 깊은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공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도 속삭이는 소리도 사라졌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죠. 그들이 몸을 일으키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조지 해밀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려고 애썼지만 몸이 불편한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경례를 했어요. 그러자 이승현 대령도 정확한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지휘봉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는데 단순한 행진곡이 아니었어요. 전통 한국 음악과 서양 군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선율이 흐르고 있었죠. 금관악기와 복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데 그 사이로 들려오는 한국 전통 악기의 음색이 너무나 조화로웠어요.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웠죠. 이승현 대령의 지휘는 놀라웠습니다. 흔들림 없는 손짓 속에서도 감정이 묻어났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정확함이 아니라 의미가 담긴 규율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들보다 더 힘차게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미소 지으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못 본 척했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인상적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는 뭔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군악대원들의 깊은 인사, 조지 해밀턴의 눈물, 그리고 군악대의 음악. 다음날 아침 저는 여전히 그 감정을 떨쳐내지 못한 채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의 군악대가 공연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한국 군악대의 무대만 떠오르고 있었죠. 점심시간 우리는 각국의 군 장교들과 함께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중국 군악대의 정치장교라는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페스티벌을 즐기고 계신가요?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정중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그는 곧이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군악대는 무엇보다도 힘과 규율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오후 중국의 공연이 그 점에서 특별할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거슬렸어요. 마치 군악을 군사력의 우열을 가리는 수단처럼 말하는 것 같았죠. 그가 잠시 한국 장교들이 있는 쪽을 흘기 쳐다보는 걸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 군악대가 보여준 공연을 무시하려 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동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날 오후 중국 군악대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 무술과 음악을 결합한 강렬한 무대였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했죠. 하지만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의 연주에는 정교함은 있었지만
어제 한국 군악대가 보여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군악대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조지 해밀턴에게 깊은 인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노인도 옆자리 사람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그 후 시작된 연주는 전날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어요. 서양 악기와 한국 전통 악기의 조화. 그리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전통춤과 군악대의 연주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강함과 부드러움, 질서와 감성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자 객석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자리에 일어나 힘껏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군대의 강함은 단순히 무기나 규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며 감성과 강함을 조화롭게 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페스티벌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저녁, 특별한 갈라 리셉션이 열리고 있었어요. 넓은 홀에는 각국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정장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웨이터들은 트레이를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음료와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키가 큰 창문 근처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의 공연이 끝난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평생 굳게 믿어왔던 군사적 강함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마이클이 다가와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오늘따라 조용하시네요, 대령님.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생각을 말로 꺼낼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배운 모든 것이 이제 와서 의심스럽게 느껴진다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방 건너편에서 주 대위가 장교들 무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몸짓을 크게 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멀리서도 그의 말이 들려왔죠. 일부 군대는 감정과 전통에 너무 신경 씁니다. 하지만 진짜 군사적 우월성은 힘과 규율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이클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 사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마이클의 말에 처음으로 깊이 공감했어요. 주대위는 정말 중요한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닫기 시작했죠. 군대는 강한 무기만 있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엇을 위해 싸우고 누구를 지키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어요. 한국 공연을 본 이후부터 제 안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아 가던 생각들과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장교들이 문 쪽으로 길을 만들며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곧이어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젊은 남자는 그의 손자처럼 보였죠. 모두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조지 해밀턴.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대령이 앞으로 나서서 방 안의 사람들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조지 해밀턴 씨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주대위도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70년 전 해밀턴 씨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러 왔습니다. 2번이나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복무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당신과 동료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는 살아남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수세대의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승현 대령과 모든 한국 장교들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례했어요.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이었죠. 조지 해밀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천천히 경례를 했어요.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훌륭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중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믿기 어렵게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제 삶의 일부였는데 이 순간만큼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국 군악대의 작은 연주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양과 한국 전통 악기를 조화롭게 사용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선율이 부드럽게 공간을 채우며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방 한쪽에서 주대위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조차도 이 순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군사력의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무기나 훈련, 규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군대가 지키는 가치, 그리고 희생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어요. 한국 군대는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의 강함은 단순한 군사적 능력이 아니라 그 희생을 기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리셉션이 끝난 후 마이클과 저는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제 머릿속은 방금 겪은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이 물었어요. 대령님, 이번 페스티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그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위, 난 그동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는 단순히 무기와 전술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요. 명예, 기억,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신뢰 말이에요. 마이클이 밝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내년 페스티벌에도 기꺼이 참석하시는 거겠죠? 저는 순간 웃음이 터졌어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기꺼이 참석할 겁니다, 대위. 그리고 우리 장교들도 더 많이 데리고 오려고요. 여기에서 배울 게 많아요. 교실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장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군대의 강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학생들에게도 그 가치를 가르칠 거라고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가장 뜻밖의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죠. 저에게는 한 노참전 용사의 눈물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어요.